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고려편 일부 보셨습니까? 역설 뒤집어보기, 역사의 핵심. 역설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제가 쉽게 정의해드린다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역사를 보는 시각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역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역설 프로그램을 보면서 동의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보내오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일부에서는 고려 국경조작사를 다루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부터는 본격적인 고려 국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1부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까지 고려 국경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작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학자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분들이 밝힌 역사 사료를 토대로 고려 국경이 얼마만큼 왜곡됐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께 전하는 자료는 바로 요탑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탑 여러분들 한자 보실까요? 요탑은 요나라 탑입니다. 그죠? 자, 요나라 탑하고 고려의 탑은 다르겠죠? 그죠? 다릅니다. 같다면 헷갈리는데 다르기 때문에 탑만 보더라도 형태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요탑을 보고 고려와 국경, 요의 국경을 보자 이겁니다. 왜?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요나라는 자기 영역에 탑을 쌓았겠죠. 자, 그래서 요탑이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뭐다? 요탑이 있는 지역은 자기 나라, 요나라 땅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나라 살고 있는 전역에 싹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놨다면 또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요나라 사람들이 거의 국경지대에 요나라 탑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포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어때요? 가장 쉽게 고려의 국경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자, 요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이렇게 요탑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탑은 보이지 않죠? 요나라 사람들이 이런 탑을 쌓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내몽고 자치구 동부 지역부터 요녕성 전체 그리고 길림성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요탑의 분포 지역은 요의 정치 영역과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이 논문입니다, 여러분들. 김영서 씨의 논문을 그럼 여러분들 원문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개원과 철령, 무순, 봉계, 대련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연결돼 가지고 요탑이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여기 철령이 등장하죠. 요 철령 문제는 다음에 다룹니다. 왜? 지금 이 철령 문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곡된 문제인데 보면요.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고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내용. 요탑이 개원, 철령, 무순, 봉계, 대련, 저 라인선 지도책 내놓고 저 보십시오. 보시면 이 줄이 쫙 만들어집니다. 그 지역이 분포하는 이렇게 옆지역인데 보면요. 요것이 보이면서 여기에 뭐다? 요탑이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이런 또 요탑이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요탑이 이렇게 멋진 요탑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탑이 지금의 중국의 영역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탑의 분포도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고려 땅이라면 어때요? 조선 땅 옛날 본다면 어때요? 고려 땅이고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탑입니다. 탑이 나오는데 중심에는 많지 않죠? 요쪽 쪽으로 쭉 이렇게 요탑을 쌓아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죠. 이쪽으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논문 자료 보시면 더 쉽게 띄져 보면요. 김영서 씨의 선도문화 제29년에 나오는 고려 서북 경계에 대해서 논문을 보면 더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요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고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요탑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탑만 있는 지역만 보더라도 뭐다? 고려와 요가 어떤 국경을 접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뭡니까 보면 요탑은 이런 식으로 다 배치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또 한 예를 드린다면 자, 여기 보시면 압강행 부지라 해가지고 이 압강 여기 뭡니까? 이 압강은 어떤 강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의 압록강이죠. 다른 압강입니다. 자, 1191년 금나라 관리인 왕적이 압강 지역을 순실했다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자, 고려와 금의 국경을 상상할 수 있는 머리에 그릴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자, 이 양반이 어때요? 금나라 관리인 왕적이 순실했는데 어느 지역을 순실했느냐? 여기 보시죠.
자, 2월 10일 날 망해루, 징주, 성목, 당지연, 진주, 옹악현, 복주, 신시, 그다음에 마석산, 대능진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지도가 요리 나옵니다. 요렇게 요쪽 있죠, 요쪽 라인을 다 순시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쪽 순시를 했다는 것은 어때? 요쪽 지역은 자기들 땅이 아니라는 뜻이죠, 보면요, 그죠? 요쪽 땅이 자기들 땅이라면 이 양반 어디까지 왔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가 고려국경이라면 요까지 왔겠죠. 요쪽 와서 다 보고 갔겠죠. 요쪽은 안 왔어요. 요쪽만 보고 갔습니다. 왜 이렇게 봤을까요? 남의 나라 땅은 못 들어가니까. 남의 땅은 못 들어가니까 돼요. 자기 나라 땅인 그 시대에 당시의 땅 요쪽 지역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순시를 하고 갔다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쭉 그 기록 보시면서 나중에 논문은 여러분들 제가 소개 그대로 해놨습니다. 원문을 들어놨기 때문에 직접 원문 뽑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런 이제 내용 기록, 옛날에 기록만 보더라도 또 고려와 금의 이제 국경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데, 지금 고려, 거란, 고려 뭐 이쭉 나오죠. 보면 이런 거하고 다 비교해 보신다면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연결고리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눈이 열립니다. 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가장 쉬운 자료 뭐죠? 요탑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만 보더라도 드러나는데, 자, 그 요탑의 분포도와 대략 일치하는 지도는 여러분들 국경이 바로 요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요 지도가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요 지도가 진짜 고려 국경이고, 요것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그런 박사분들, 교수분들이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 자료를 그렇게 계속 어떻습니까? 분석해가지고 낸 결론이 뭐냐? 완전히 반도사관으로 고려 국경은 조작된 거고요. 실제 고려 국경은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기록이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태백일사라든지 여기 보면 돼. 윤관의 구성은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 두만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만강이 여기인데 고려 국경이 요리 와요? 요리 밑으로 와요? 요렇게 정신 나간 짓거리를 왜 합니까,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런 기록이 여기 보십시오. 고려사라든지 기록 나오죠. 자, 고려사 지리지에는 그 경계선은 서북 쪽은 당나라 이래로 압록강을 경계를 했고, 동북 쪽은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다. 선춘령이 어디 있습니까? 선춘령을 경계로 삼았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개 서북 쪽은 고구려에 경계를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 쪽은 고구려의 경계를 넘어섰다. 두만강 밖 700리 선춘령의 이곳에 고려의 국경을 삼았다는 7자의 글자를 새긴 윤관의 비가 여기 있다. 오늘 포인트는 여러분들 강동 6주를 했지만도 여기 강동 6주 들어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까지 걸려요? 윤관의 구성까지 걸립니다. 윤관 구성. 그럼 뭐냐? 오늘 지금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우리 또 국민들이 배웠던 강동 뭐죠? 강동 6주 윤관 구성의 위치는 다 조작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책에 표기되는데요. 강동 6주 윤관 구성은 위치가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왜? 압록강 위치가 국경선 자체가 어떻습니까? 요리 보십시오. 이쪽으로 요탑이 쫙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국경선을 따라서 요리 나와 있고, 그죠? 이렇게가 다 배치되어 있는데 압록강도 요 압록강이 아니라 요쪽 압록강이죠. 요쪽 압록강. 요걸 배치를 해가지고 요렇게 다 만들어져 있다고 다 돼 있는데 선충령 위치도 여기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도는 요리 나와요. 고려 국경이. 그럼 이 말 어때요? 여기 세종실록 지리지도 부정하고 고려사 지리지도. 왜? 두만강 구성, 윤관의 구성도 두만강 어떻습니까? 700이 있다면 국경이 요리 가야지. 위쪽으로. 두만강 위쪽으로. 근데 왜 밑으로 내려옵니까, 이게? 국경이 미쳤습니까? 이거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역설이니까 합니다. 역설이니까 하는데, 국경이 요리 가야지. 왜 밑으로 와? 이 정신 나간 국경 아니에요. 왜? 두만강 북쪽인데 이게 북쪽이지. 여기 북쪽입니까? 제 프로그램 보시는 국사 가르치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양심이 있다면 다 동의할 거 아닙니까? 이게 북쪽이지 여기 북쪽입니까? 왜 두만강 밑으로 내려옵니까? 우리나라 국경이. 세종실록 지리지 부정할게요. 고려사 지리지 부정할게요. 이따위 교과서를 만들어 놔놓고 우리 한국인들한테 지금도 배우라가 이렇게 가르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뭘 배웁니까? 계속 축소는 쪼그러진 역사, 반도사관의 역사, 날마당 당정마다 하다가 어떻습니까? 망한 나라, 그거밖에 배울 거 없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 이렇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세종실록 지리지도 공음진이 두만강 700
칠백리, 선충령, 두만강, 동북 칠백리 다 나오잖아 보면. 두만강 위 다 나오는데 동북 쪽에 이게 동북이야 이게? 참 제가 이게 강의하면서 미치고 한자하는 게 뭐냐면 동서남북 개념도 몰라 우리나라 학자들이. 탁망에 보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동서남북 배우는데 그 동서남북 기준도 먼저 이게 이쪽에 요 내려오는 게 동북입니까 보면 뭐 하는 말을 못하게끔 만듭니다. 진짜 역사 공부하다 보면. 자 여기 나오고 태백예사 고려국본기에 어떻습니까? 예사에서는 두 장군이 선출령에 비를 세우고 이곳이 고려의 경계다라고 하였다. 선출령은 두만강 700리 밖 송화강 근처 땅에 있다. 더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만강이 여기 있다 놓고 요쪽이 북쪽이래. 이게 정신 나간 나라, 정신 나간 나라. 요게 북쪽입니까? 북쪽은 위지. 두만강 위지. 요 따위 교과서를 만들어 놔놓고 금정 교과서를 만들고 뭐 합니까 보면. 금정한 사람들 도대체 뭘 금정했다는 거예요 보면. 동서남북도 모르는 사람들 먼저 금정 교과서 무슨 심사위로 안 칩니까 보면. 자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고려 국경이라고 교과서에 그려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요게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 학생들이 저도 배웠던 바로 뭐죠? 고려의 국경 천리장성 위치고 지금 밝혀진 게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그럼 어때요? 여기에 우리는 또 뭐죠? 여러분들 여기에 강남 뭡니까? 강남 육조 여기 있다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위치가 여기가 이 강이라면 이쪽에 있는 암독강이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윤곽구성이 여기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가르치는데. 자 두만강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미치겠네 이야기하다가. 두만강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요리 올라간 거나 북쪽으로 700리. 아이고 참 말을 말자 진짜. 자 일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교과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꼽 잡습니다. 여기 뭐냐면 자꾸 이제 어때요? 우리나라 시민들이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고려국경이 너무 잘못돼서 머리 좀 IQ 없더라도 어떻습니까? 책 좀 보다 보니까 이 고려국경 이상해. 왜? 원문하고 완전히 다른 고려국경이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이 뭐냐? 이 지금 국경은 다 조작되거든 하면서 이 양반은 뭐냐? 여긴 같다. 요래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공음증 여기 나오잖아요. 원래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를 쓸 때 이 모든 학설을 그대로 다 담아주는 교과서도 등장했습니다. 참 배꼽 잡는 교과서입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선택하세요. 1학설, 2학설, 3학설. 이게 교과서입니까 여러분들? 논문이지 논문. 논문 학생들한테 전해놓고 1번 맞을 거야 2번 맞을 거야 3번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요거 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려국경 문제가 이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이제 반영됐다는 자체도 놀라운 거죠. 왜? 지금까지 가르친 이 고려국경이 충분하게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 학설, 3학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끝까지 이것이 고려국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입니까? 지금 뭐 미치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충격적인 자료인데 이렇게 고려국경을 조작한 배경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뭐냐? 조선총독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국정교과서로 만든 심상수학 국사 보충교재이면서 또 뭐냐? 그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봐야 될 참고서 내용입니다. 어떻게 조선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지침이 내려온 그 교과서 내용을 여러분들께 직접 원문을 보여드립니다. 자, 왜 이제 고려국경이 조작됐는지를 여러분들 여기서 눈이 확 열릴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뭐냐?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면 고려에 대한 역사를 쓰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려는 성종 때 처음으로 거란의 침입을 받았다. 그러면서 쭉 나가죠. 내용 보십시오.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서인은 스스로 거란의 군영에 가서 그 장수를 설득하여 그를 물러가게 했다. 그렇지만 보세요. 자, 일본이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100년째를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100수십 년 동안 고려는 거란의 속국이 되었다. 요걸 강제해요. 자, 고려사를 일본 사람들이 조선총독부에서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100년 전에 어린이들한테 뭘 가르쳤다? 자, 고려가 뭡니까? 거란의 속국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서희는 어때요? 저리 가라 이거예요. 그냥 한 줄짜리 이야기고 서희가 했던 문제는 뭐냐? 그렇지만 100수십 년간 고려는 거란의 속국이었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100년 전에
조선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고자 했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자료 볼까요? 자, 이거 볼까요? 본가에서는 고려의 건국부터 그 초기에 백수십 년간의 정치 양성을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뭐다? 반드시 뭘 가르쳐라. 뭐가 나옵니까? 보시죠. 즉, 이 시기는 고려의 전성기였지만 밖으로는 항상 뭐다? 글 안에 복속되어 통제를 받았다는 것을 뭐해라? 가르쳐라. 요거의 조선 총독부 교육의 목적입니다. 고려 뭐죠 보면 팔만대장경 저리 가라 이거예요.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뭐다? 그 아무것도 아니고 결론은 뭐냐? 고려가 날고 기더라도 결론은 뭐다? 글 안에 속국이었다. 요걸 가르치라 이겁니다. 요래 가지고 1920년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쳤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뭐가 나와요? 또 나옵니다. 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자 쭉 나오면서 고려 중기 200 수십 년간의 모습을 알려줘야 된다. 자, 앞에는 글 안에 속국이라고 가르쳐놓고 뒤에는 뭐라고 가르쳐라? 금나라와 원나라에 복속되었는데 특히 원나라에 억압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라. 이게 미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시대 때 선생님들한테 내려진 교육 지침이에요. 조선의 애들을 앉혀놓고 뭘 가르쳐라? 너희 고려에 팔만대장 이런 거 배울 필요 없다. 왜? 아무리 날고기더라도 고려는 뭐다? 글 안에 속국이었고 그 다음에 금나라 원나라의 복속을 받았고 특히 뭐다? 원나라한테 싸바싸바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대주의하면서 압박받았다는 것을 압박받은 민족이 너희 민족이다. 요걸 어린이들한테 그걸 배우게끔 이렇게 교육 지침까지 내려준 거. 아마 이거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거 보면 기가 찰 겁니다. 고려사 전공하신 분들, 그 선생님들이 고려사 가지고 석박사 되신 분들, 지금 말씀드릴게요. 교수된 분들, 여러분들이 쓰신 논문은 바로 이 양반들 1920년 조선 총독부 교육 지침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은 내용을 가지고 석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셨어요. 지금 고려국경 주장하시는 분들 참고로 잘 보십시오. 자, 원나라의 압박을 받았다. 또 보겠습니다. 내용. 여기 보시죠. 여기는 또 볼까요? 신라 말기 무렵부터 조선 반도에 쭉 이야기 나오면서 자 나오죠. 고려의 북쪽 국경은 유린했지만 예종 때 쭉 나오면서 때요. 자, 예종 때 그 주장은 스스로 황제로 칭하고 나라를 금일했다. 인종 때는 그다음 뭐야? 그때까지 고려를 복속시킨 요 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켰으므로 쭉 그다음 뭡니까 보면 자 고려가 뭡니까? 그 안에 금나라에 전부 다 속국으로 갔다는 거.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고려는 금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여러분들 고려가 금나라 속국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100년 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이 교과서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박아 넣었습니다. 머릿속에. 광복이었대요.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의 교과서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대로 지금 한국사 그대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또 몽고에 복속되었다. 최씨 정권 나오죠. 최씨가 망하자 방침을 바꾸고 쭉 나오면서 비로소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고구는 평화를 회복했대. 잘 됐는데 또 뭐예요? 또 100수십 년간 몽고에 복속되었대. 야, 이게 평하고 나발이 없는 거예요. 보면 이거 여러분들 이게 고려사입니까? 이걸 고려사라고 가르친 거예요. 100년 전에 여러분들. 자,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사료 발표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죠. 지금 배우는 고려국경 2020년 교과 지금 어때요? 중고등학교 고려국경 지도 전부 다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고려국경을 최초로 정한 역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책에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더욱더욱 어때요? 지금 고려국경 아니야. 아닌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과서에 천리장성 위치 나오면서 이 정한 고려국경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원조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1920년 사료 여러분들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고려는 서쪽의 압록강 하구부터 시작하여 비스듬히 반도를 횡단하여 한경남도 정평을 지나 동쪽으로 일본의 연안의 도련표에 이르기까지 장성을 쌓음으로써 국경의 방비를 공부했다.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구성을 설치했을 때는 한때 그 국경이 함흥의 북쪽에 있는 공음진에 이르렀지만 그 위치를 알 수 없으므로 오래지 않아 그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역설 보시는 분들 진짜 본전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뭐다? 우리나라 고려국경 도련표 그다음 어때요? 압록강에서 도련표로 간 이 역사 누가 이 고려국경을 정했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는데 처음으로 밝히는 게 뭐냐? 요 고려국경을 정한 인물이 바로 조선 총독부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조선 총독부가 줄 것이에요. 천리장성이라고. 그러면서 그 위에 윤관의 구성이 그 위에 다 써놨습니다.
자, 얼마만큼 조작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 지금 이 고려국경이 맞다고요? 어? 전생의 외놈이 아니라면 저렇게 우리나라 역사 왜곡 안 한다고? 전생의 외놈이니까 아니요 전쟁 와서 총 맞아 죽었던지 화살 맞아 죽었던지 이런 사람이니까 어때요?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조작하려고 우리나라 역사 학자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말아먹지. 진짜 어떻습니까? 한국의 학자라면 이렇게 밝혀지는데도 고려국경을 아직까지도 안 잡고 어떻습니까? 이게 유사사기라고 저 젊은 애들 내세워가지고 논문 쓰게 만들고 말이지 반론 논문은 나오지도 않으면서. 자,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고려국경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 받았으니까 이제 시원하게 머리 트십시오. 여러분들 고려국경 누가 조작했는지 이제 실제 정확하게 파악하셨죠? 지금까지 아무도 고려국경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때요? 실제로는 오늘 보시니까 바로 조선 총독부가 100여 년 전에 1920년 우리나라 은인들부터 가르쳤던 그 교과서의 지침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려국경은 반동가리가 난 지금 말했대요. 우리 역사책 그 고려국경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가 내려온 거고요. 그러면 진짜 고려국경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일까요? 앞부분에 제가 언급해드렸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강의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께는 진짜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세부 내용 해버리면 다 자버립니다. 피곤하고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들께는 뭘 소개해드리냐면 책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구파들 그분들께는 추천 도서가 일단은 세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압록과 고려의 북계 이 책요. 이 책 꼭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압록강이 2개가 등장하죠. 자,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안민강 이야기가 나오고 압록강이 뭔지 중요한 문구 하나가 제일 앞에 딱 등장합니다. 요걸 여러분들 포인트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고요. 압록강, 우리나라 지금 압록강은 고려국경은 요 압록강을 가지고 강동 6주, 윤광 9주를 이야기하는데 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고대 문헌을 보면 전부 다 압록강이 뭐다? 요 압록강을 이야기하면서 요 나라하고 그 나라, 금나라, 우리 고리하고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여기 안 버리죠. 여기로 해버리면 어때요? 쇼를 합니다. 금나라 역사도 엉망이 돼버리고 그란의 역사도 엉망이 돼버립니다. 요쪽으로 해야만 어때요? 그란과 금나라 역사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되는데 자, 요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한 것이 압록과 고려의 북계라는 책이고요. 여러분들 고구려도 어떻습니까? 고구려의 평양도 위치 조작된 거 다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이거 같이 왜 이거 고구려 책을 말씀드리냐? 고구려 역사부터 조작됐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고구려로 갑니다. 자, 이런 부분 특히 여기는 뭐죠? 보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참고로 한다면 고구려의 평양의 위치도 다 조작됐다는 거. 요거 오늘 다루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다루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미리 언급해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한국 교과서에 있는 자, 마지막 천도지라 말하는 여기 북한의 평양요 100% 조작된 평양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 있죠. 여러분들 중국 사서 우리나라 사서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평양이 고구려가 마지막 천도한 평양 아닙니다. 장수왕 그것도 어때요? 아, 이것도 공개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평양 여기 평양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여기라고 점 찍은 인간들이 누굴까요? 제 강의 들어보면 눈치 다 챕니다. 그 대신 이제 원문을 보여드리면 충격받겠죠. 그럼 오늘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그 강의 한번 다루겠습니다. 지금 고구려의 평양이 여기라고 마지막에 장수왕이 여기까지 왔다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이게 조선 총독부 때문에 이렇게 열불이 받칩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의 이 책이 있고요. 또 고려 시대 서북계 아마 이거하고 연결되는 글입니다. 요 같이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필독서를 여러분들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보셔야만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학문적으로 논할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이 책의 요약본 가지고만 여러분들 전해드리니까요.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고려 국경을 조작하는데 가장 앞장선 인물 누가 도대체 이런 고려 국경을 만들게끔만 이렇게 앞장섰을까? 뭐 당연히 조선 총독부의 사주를 받은 인물이겠죠.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서다소비입니다. 가야도 이 문제 때문에 다 조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려국경 조작한 인물의 제일 앞장선 인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서다소비입니다. 서다소비 이 양반이 뭘 했습니까?
우리는 고려 사람의 그 영토권을 요구할 때 항상 역사적 연유를 과정해서 언급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안다. 고려 사람도 요즘 우리나라 학자들 몇 명이 나타나가지고 고려 사람도 정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 양반은 고려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다 고려 시대의 정부 당국자가 어느 때인가 날짜에 전부 다 뭐냐 역사를 고려 사람들의 역사를 조작했다. 누가 주장합니까? 쓰다 속기치가. 그래서 뭐냐 재상서야말로 대표적인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인물이 쓰다 속기치예요. 그래가지고 고려 국경을 여러분들 지금 바로 요 국경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국경 그림이 바로 요거였죠. 요게 고려 국경인데 요게 국경인데 어떻게 요렇게 만들어요. 쓰다 속기치는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기 보시죠. 자, 그러면 강동 육주 어딘지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압록강 얘기인데 여기에 육주가 있다고 가르치죠. 그러면 지리상 본다면 여기는 강동 육주가 아니라 강남 육주가 됩니다. 그죠? 압록강 밑에 남쪽이니까 강남 육주겠죠. 강동 육주라면 어때요? 요게 압록강이라면 이 강의 동쪽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강동 육주가 추정이 된다 이겁니다. 제발 우리나라 학자들 동서남북 제발 집에 가서 열심히 동서남북 좀 그리 보십시오. 여기가 동쪽입니까? 남쪽이잖아요. 압록강 밑에. 근데 이게 어떻게 강동 육주가 됩니까? 말 그대로 중국의 사설하든지 오늘 보신 자료처럼 어떻습니까? 요탑의 배지라든지 요걸 가지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어떻습니까? 이 강의 동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때요? 강의 압록강의 동쪽 육주입니다. 그러면 강동 육주가 여기 있다면 어떻습니까? 윤곽 구성이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배꼽 잡죠. 더. 그죠? 어디에 해야 됩니까? 이게 국경성이라면 여기 나와요. 여기. 그런데 왜 그렇게 그림말 지도를 그려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부터 이렇게 조선 총독부를 그 내용을 지금까지 심어 놓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시리즈물로 이제 2부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바탕 속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고려국경의 조작 배경을 다 아실 겁니다. 자, 다음번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 바로 이성계 위화도 해군의 배경이 되는 철령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배꼽 잡는 코미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